빌트인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유용한 함수들. 이 함수들을 다 알면 제일 좋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하려고 했다가 웬만한 건 그냥 다 다뤄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담은 거고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셋을 안 했더라고요. 셋은 집합이거든요. 이 모양은 우리가 딕셔너리랑 비슷하지만 이 원소예요.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집합이 다른 하나는 3, 4, 5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집합의 부분집합, 얘는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죠. 자, 교집합은 뭐죠? 3이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집합은 1, 2, 4, 5 이렇게 되겠죠. 디펄런트 다른 거. 어쨌든 요건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 데이터 분석할 때도. 근데 나는 뭐 리스트면 돼 하시는 분들은 리스트 쓰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요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파이썬 해가지고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자, 집합 1은 1, 2, 3, 집합 2는 3, 4, 5 이렇게 해서 S1이랑 합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5와 연산으로 하면 돼요. 이게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거 5와 연산으로 하면 되고요. 합집합, 교집합, M%, 그 다음 차집합, 꺽쇠, 윗꺽쇠 이걸로 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합집합 했고요. 자, 교집합 했고요. 차집합 했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유니온하고 업데이트 요 두 개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S1이랑 S2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S1.union 이것도 합집합이겠죠. 자, 유니온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근데 그 S2랑 내가 합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합집합을 만들었더니 1, 2, 3, 4, 5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결과만이에요. 결과만. 자, 이 결과를 내가 SS라고 이렇게 담아 놓으면 SS는 합집합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할 때 어때요? 중복된 데이터는 빼고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요 합집합을 쓰면 되겠죠. 편하겠죠. 루프 돌려가면서 비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S1은 보면은 그대로예요. 근데 S1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S1이나 S2 합쳐놓고 S2는 버리고 하나는 이제 합쳐진 것만 쓸 거예요. 어쨌든 S1이랑 S2 합쳐진 것만 쓰고 원래 있던 S1이랑 S2는 버릴 거다 이랬을 때 이렇게 변수로 따로 빼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업데이트로 했더니 어떻게 바뀌냐면 S1이 바뀐 거예요. 자, S1을 업데이트 하는데 얘를 붙여서 해라, 합집합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2는 그대로고 S1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뭘 쓰면 돼요? S1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알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링크 들어가시면 파이썬 공식 도큐멘트예요. 한글로 제공하는 KO가 붙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 3 공식 문서 도큐멘트인데 여기에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조금 힘드실까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BS는 말 그대로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ABS-3 하면 3이 리턴 되겠죠. 그 다음에 div mod, 자, 이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냥 나누기 하는 게 아니고요. 몫이랑 나머지를 같이 줘 이렇게 쓸 때 많이 씁니다. 5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자,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몫과 나머지 같이 오는 거고요. 자, 여기 심플 펑션들은 그냥 설명만 보셔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같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서 쳐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빈 하면은 바이너리, 옥텟 하면 8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불리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2진수로 바꿔볼까요? 7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쪽에 프리픽스입니다. 0B는 2진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8진수 해볼게요. 옥텟 7 이렇게 했더니 자, 이건 0B가 아니고 0O예요. 알파벳 O 7. 그러면 8진수로 7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8진수 7을 내가 2진수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0, 5,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B 111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팔진수 8을 해볼까요? 팔진수 8은 뭐죠? 1이겠죠. 네, 1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헥사 16진수 또 7은 좀 너무 작죠. 13 이렇게 했더니 자 0x는 뭐라고요? 16진수란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0x, 05, 0b 요걸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D라는 게 바이너리로 자 D 하면은 못 찾죠. 알파벳이니까 문자로 해도 안 돼요. 문자를 이진수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0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6진수의 D니까 13을 이진수로 바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수 변환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불리언 요것도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불 해가지고 0은 자, 0이나 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다 폴스예요. 하지만 값이 무조건 있으면 숫자는 1 이상이거나 문자는 값이 있으면 true입니다. 자, 0 폴스죠. 빈거 폴스죠. 아무것도 없는 거 폴스죠. 이게 폴스고요. 나머지 다 tru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 해가지고 어떤 문자열이 있어요. true예요. 불 해서 숫자 1, 2, 3 true예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 불리언? 자, 이 값이 있냐 이런 거 비교할 때. 그래서 어떤 값이 있냐를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if s가 뭐 이거냐 없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가 요거 아닐 수도 있죠. 뭐일 수도 있죠? 난일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숫자 0일 수도 있죠. 자, 그걸 세 개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 그 값, s 이건 필요 없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세 개가 한 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컬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클래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 자, 조금 빠르면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고요. 자, int 우리 했었어요. 정수로 변환하는 거 스트링을. 자, 플롯도 마찬가지예요. int 우리 저번에 int 23, 1, 2, 3 이렇게 문자를 정수로 바꿨죠. 자, int 한 다음에 0.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고 1.5 하면 1이 되겠죠. 1.6 하면 1이 되겠죠. 절삭입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는 정수든 문자든 이걸 소수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str은 문자로 바꾸는 거 우리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for는 누승이에요. 2에 x에 y승입니다. 그럼 2에 3승이 되겠죠. 4에 2, 3 하면은 8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클래스를 담고 있을 때 저번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했었죠. 그것처럼 오늘 좀 자세히 하겠지만 현재 전역 변수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제가 S1 아까 S2, S 잡은 거 있죠. 이건 전역이에요. 전역이라는 건 뭐죠? 어떤 메소드 내에서만 잠깐 쓰고 만 게 아니고 이 전체, 이 파일 전체 지금 여기 열려있는 파일 전체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 그게 글로벌스입니다. 요건 뒤에 이제 제가 여기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요때 예,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렇고 헬프 이걸 많이 쓰는데 자, 우리가 민, 맥스 이런 거 있었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자, 그게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헬프 이렇게 때려보면 자, 민 해가지고 이터레이터가 오고 다른 거 이거 별표 붙은 거는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있어도 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Q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항상 똑같고요. 타입 저번에 했었죠. 자, 타입에서 아까 S1 있었다. 자, 얘는 set이네요, set. 자, range 했었고요. 자, 이게 다 이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들을 쓰시는 게 유용하고요. 근데 이런 기능들도 모듈, 외부 모듈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성능이 딸리거든. 이런 애들은 파이썬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딸리면 C로 만든 모듈이 있어요. 껍데기는 파이썬이지만 속은 C로 만들어서 성능을 빠르게 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외부 모듈을 할 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된다. 이것도 파이썬 문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우리 많이 쓰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얘기해 놓고 갈게요. 라운드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주면, 자, 1.5 하면 1.5의 그 반올림은 뭐죠? 2죠, 2. 그죠? 그러면은 2.5의 반올림은 여기서 맛이 가는 거죠. 2가 나와서.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2.5의 반올림은 3인데 2가 나왔어요. 근데 2.51은 3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직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2.5는 2와 3의 가운데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리상으로 똑같을 때는 무조건 짝수로 향해요. 얘는. 그래서 그냥 반올림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해하고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로 이렇게 만들면 가장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라운드 2.345 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콤마 3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 그러니까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 만드는 거예요. 자, 3, 4, 5가 3, 4, 6이 된 거죠. 6이 반올림 돼서. 0.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5도 1과 0 사이죠. 그러면 어디로 향할까요? 그렇죠. 짝수는 0이니까 0으로 향합니다. 1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쓸 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더 보게 될 거고요. 자, 스트링 관련된 거 우리 포맷, 스플릿, len 했었고, 인풋, 프린트 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관련된 거 우리가 많이 쓸 것들이에요. 주로 많이 쓸 거고 조금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기에. 그래서 제가 넣어놨고요. 자, dir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현재 요 파일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봤더니 annotations라는 게 있고 built-ins라는 게 있고 독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거 만들지도 않았는데 있어요. 근데 요 세 개는 뭐죠? 내가 선언해서 만든 거죠. 메모리에 올려놓은 거죠. 지금 메모리에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은 기본 내장 메소드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모듈 할 때 패키지랑 이런 거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가 임포트 랜덤 해볼게요. 랜덤 많이 쓰니까. 자, 랜덤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랜덤을 내가 임포트 했을 때 얘는 메모리에 뭐뭐 올리나 이렇게 봤을 때 랜덤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잘 눈에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언더바 두 개 붙은 것들은 내장 함수죠. 자기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 자, 똑같이 빌트인 있습니다. 이건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언더바가 없는 거. 자, 이런 거 다 해시인데, 자, 이런 거 없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초이스가 있고요. 초이시스가 있고,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셔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죠. 자, 셔플, 랜덤 셔플 해가지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주면 걔가 섞이는 거예요. 리스트를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랜드 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 레인지 있고요. 랜드 레인지는 뭐부터 뭐 사이의 난수. 이런 뜻이었죠. 자, 우리 랜덤 할 때 또 이거 써보도록 하고. 어쨌든 dir은 이런 식으로 얘가 뭘 갖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함수 아까 잠깐 넘어갔었는데, 빌트인 요 함수들이 뭐가 있나 알고 싶을 때, import built-ins 해가지고 dir built-ins 하면 내장 함수들이 다 나와요. 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set, round, 우리 좀 전에 라운드 했었죠. 자,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뭐가 있었더라 할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dir도 내장 함수고요. dict, 뭐 eval,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도 있는 건데, 우리가 print 1, 2,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 2, 3 찍죠? 근데 만약에 문자를 그대로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제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는데 코드를 썼어. 그걸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쓰는 건데, 자, 보세요. print, 아까 1, 2, 3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싱글 코테이션 사이가 뭐죠? 코드죠, 코드. 사실은 이거 스트링이에요, 이 자리는. 스트링이지만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실행하면 프린트 요 부분을 실행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스트링을 어떻게 코드화 시키는 거. 그게 eval이다. 그 다음에 exec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a.py 파일을 좀 지워가지고 지우고요. 이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자, 이래서 제가 이거 렌즈를 안 올리는데, 자, 클래스 우리가 테스트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뭐 네임이라는 거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네임은 자, 테스트, 대문자 테스트 이렇게 하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t name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프로 diff를 안 썼네. return self.name 이렇게 하면은 요 함수를 부르면 현재 name을 바꾸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요 getName이라는 거 함수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럼 a.py 여기서 자, Ctrl B, Ctrl C. 자,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a.py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놨어요. 글씨 보이나요? 자, 조금 더 키울게요. 자, a.py가 실행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자,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테스트라고 만들게요. 테스트 클래스. 자, 이렇게 하고 테스트, 자, 프린트 test.getName 이렇게 부르면 테스트라고 나왔어요. 보이시나? 네. 자, 111은 테스트라고 나왔어요. 자, 이 getName이라는 걸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콜랍을 자, 테스트에 getName 이렇게 하면 에러 나죠. 자, test.getNam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걸 프린트 찍어야겠네요. 자, A라고 하고 컬러블이니까 C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 C는 C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test.getName은 내가 밖에서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슈퍼라는 게 있는데 상속 하나 받아볼게요. 테스트 클래스를 제가 child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child는 테스트 클래스를 부모로 하는 클래스예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근데 좀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는 return을 child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child는 child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1111에 얘 name 그 다음에 child의 name 이렇게 두 개를 불러 볼게요. 그러니까 부모에서는 테스트라고 나왔고 child name은 테스트라고 각각이 호출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슈퍼 쪽에 여기서 부모 쪽에서 만약에 어떤 로직이 있어요. 뭐 프린트 하나 찍는 로직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걸 찍어요. 이 자리에는 어떠한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직을 실행하면서 내 것도 실행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이렇게 된 거야? 자, getName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어때요? 내가 지금 부모가 불렀던 요거 불렀을 때 요걸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실행했더니 QQQ가 찍혔어요. 요 부분을 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건 언제 쓰냐면 유용하게 쓰이는데 부모의 어떤 로직이 담고 있는데 나는 조금만 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했을 때 부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평행사 변형은 약간만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을 때 부모의 어떤 로직들을 그대로 태워주고 그 다음 마지막 내 거 쓰면 되죠. 내 로직. 그러면은 다 똑같은 코드를 구현 안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넓이를 구하는데 x 곱하기 y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돼. 근데 나누기 2는 나만 하면 되고요. 이 부모는 안 해도 돼. 그랬을 때 x 곱하기 y라는 로직은 부모에다 두고 나는 나누기 2만 주면 어때요?
여기서 결과값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t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부모의 getName 하니까 얘는 뭐 x 곱하기 y라고 주고. 자, 해봅시다. 자, 넓이 구하는 거 뭐 에어리어라고 합시다. 에어리어 x, y인데 리턴 얘는 x 곱하기 y를 리턴해요. 근데 나는 요 에어리어가 똑같이 있는데 나는 x 곱하기 y에 나누기 2를 해주는 어떤 공식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x 곱하기 y를 뭐 t라고 받고 t 나누기 2 이렇게 리턴을 해야 되나요? 이게 한 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줄이 만약 여러 줄이라고 한다면 요 한 줄이 이제 에어리어 구하는 공식이 여러 줄이라고 했을 때 이 여러 줄이 그대로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줄을 그대로 여기다 또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슈퍼를 때리는 거죠. 슈퍼 점 에어리어 x, y 이렇게 하면 부모의 에어리어 로직이 그대로 여기에 실행되는 거죠. 실행돼서 x 곱하기 y는 부모가 하고 나는 나누기 2만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쓰이겠죠 실제로. 되게 코드창에 보면은 슈퍼가 많이 보여요. 똑같은 로직인데 조금만 다를 때 아예 달라버리면 새로 구현하는 게 맞고요. 자식 메소드에서 새롭게 구현하는 게 맞고, 부모에 있는 기능에 조금만 숟가락만 얹고 싶을 때는 슈퍼 해가지고 부모 거 부르고 그 결과에다가 내가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래서 슈퍼는 아셔야 되고요.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볼드로 해놓을게요. 이게 스트링으로 펑션을 부를 때 아까 우리가 이벨이라고 해서 불러도 되지만 이걸 써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것도 좀 나눠볼게요. 여기 클래스는 이쪽 자리고요. 저는 이 아래쪽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부모의 getName을 내가 부르는데 어떻게 식으로 부르냐면 그냥 이렇게 불러도 돼요. get attribute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가 뭐죠? 테스트 클래스죠. 테스트 클래스의 함수 이름은 스트링으로 get _name.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 가로 이게 이제 펑션을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 클래스에 이런 거는 프로퍼티라 불렀고 이건 메소드라 불렀죠. 자, 이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어트리뷰트. 한국말로 속성.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내려온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어트리뷰트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뭘 가져온다고? 테스트 클래스에 getName이라는 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펑션이에요. 펑션이니까 어떻게 실행하면 되죠? 펑션을 실행은 괄호 열고 닫고죠. 자,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getName의 셀프가 필요하네. 자, 이거는 지금 인스턴스 함수니까 그렇고 밖에서 그냥 new 안 하고 지금 부르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셀프가 붙어 있으니까 인스턴스를 줘야 되고요. 셀프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아까 같이 클래스를 주면 되겠죠. df static 메소드라고 sm이라고 static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요. 얘는 prin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얘는 static 메소드, 얘는 getName 부른 거고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테스트 클래스의 static 메소드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랬더니 static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 자리는 오브젝트가 와야 된다고 도큐멘트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인스턴스랑 같다라는 전제가 여기서 뭉개지는 거죠. 자, 클래스도 올 수 있고 인스턴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제가. 인스턴스는 오브젝트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고 메모리에 올라간 걸 인스턴스라고 하고 껍데기, 명세만 있는 거를 클래스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풋, 그래서 함수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인풋을 때렸어요. 그래 놓고 제가 get _name이라고 땅 치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자리에 인풋 받은 값을 넣으면 되죠. 그럼 그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그 함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근데 메소드가 3개야. A 메소드, B 메소드, C 메소드. 자,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자,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메인 플로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풋 해가지고, 자, 명령을 입력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뭐, 제가 커맨드 C라고 받을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제가 뭐, A라는 뭐, 어떤 분산을 뽑는 것도 있고, 어떤 그,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클래스에는.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내가 밖에서 막 부르고 싶어. 코드를 안 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인풋 자리에 제가 A라고 넣었다면, A라고 입력했어요. 커서에서 껌뻑껌뻑 하고 있을 때. A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요 C 값을 어디다 주면 돼요? 요 get attribute에 요 DA라는 클래스 한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주면 되죠. 그래서 get attribute, get attr 소문자, get attribute 한 다음에 저 DA라는 클래스에 static 함수라고 한다면 지금 받은 요 C 값, C 값에 내가 A라는 함수죠. 실제로 A라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요 C 값을 딱 넣으면 C 값을 넣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죠? A가 들어가죠. A 스트링이. 그렇지만 여기 함수가 지금 요 2개가 있어요. A랑 L 2개가 있거든요. 그럼 A 함수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은 내가 프롬프트 하나 띄워놓고 터미널에서 함수가 100개가 있어. 그럼 적절하게 그냥 밖에서 불러버리면 되는 거죠.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파일로 떨궈 놓고. 제가 지금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지금 헬로 폴더 밑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 DA의 A나 L은 파일에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가정을 해놓고요. 그 파일명은 우리가 뭐 p.csv라고 파일명을 정했다면 파일만 제가 엎어 쳐놓고 명령 불러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get attribute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나 함수를 갖고 오는 거죠, 메소드를. 근데 저기 attribute라고 하면. 저 테스트랑 예, 요거랑 요거. 테스트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예, CMD가 이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아니에요. CMD요? CMD를 제가 입력을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getName이라고 입력했죠. 근데 getName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여기 has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ttribute가 없는데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니까 has attribute를 해가지고 온전한지 체크한 다음에 얘가 true면 이제 get attribute로 해가지고 여기 가로 주고 실행하시면 돼요. 자, 이 get attribute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는 attribute를 지우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서 어떤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없애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거의 쓸 일 없죠. 저도 써본 적 없고. 자, 그 다음에 해시랑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해시라고 해서 메모리에 올라갈 때, 그죠? 어떠한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주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 주소값은 유니크 해야 되잖아요. 유일해야 되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해시나 이런 아이디 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파이썬 해가지고 클래스 뭐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name equal 테스트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테스트는 new 테스트 하면 이 테스트는 메모리에 이 순간 올라갔죠. 그래서 해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d도 해볼까요? 자, 실제로는 id가 더 유니크한 값이에요. 해시는 뭐냐면 이 그 인스턴스에 이런 주소값,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값 이런 값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해시고요. id라고 하는 거는 거의 메모리 주소하고 흡사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져요.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일치하면 이게 16진수로 바꾸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보진 않았고 이걸 한번 16진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주소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테스트2라고 해서 테스트2는 또 테스트라고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인스턴스. 자, 이렇게 했을 때 해시 해가지고 테스트2를 하면 다른 값이 나와요. 그죠? 다른 값이 나오고 id도 마찬가지죠. id도 테스트2 이렇게 하면 다른 값이 나요. 4537이고 37112로 끝나고 얘는 56으로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테스트3은 테스트야. 이러면 뭐죠? 테스트3 메모리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안 생겼고 참조만 하는 거죠. 이때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해시 테스트3 해볼까요? 자, 이게 832 해시 값은 832 똑같네요. id 값도 한번 볼까요? id 테스트3 312 네, 똑같네요. id 값도. 그러니까 어째요? 같은 메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이지 인스턴스는 저번에 잠깐 봤었는데 이 인스턴스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이 클래스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뜻이고요. 이즈 서브 클래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즈 서브 클래스는 똑같이 요거 들어가는데요. 이 클래스의 요 클래스의 자식이냐 이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건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프로퍼티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퍼티가 은근히 또 매력적이에요. 자, 제가 요거 getName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다른 게 하나 만듭시다.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df 뭐 name give name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풀네임이라고 하는 거 씁시다. 풀네임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return 자 this.name이랑 플러스 뭐 풀이니까 fff 이렇게 붙여봅시다. 이 풀네임은 밖에서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테스트. 풀네임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this를 어디 썼나 본데 또 this 죄송합니다.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다 this라서. 자, 이렇게 되면 input.name 나와요. 어쨌든 내가 풀네임이라고 불렀어요. 풀네임을 찍어야 되는구나. 자, 풀네임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더니 자, 풀네임 FFF는 테스트에 FFF 나오죠. 요거를 프로퍼티라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풀네임에다가 제가 프로퍼티라고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이렇게 딱 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 순간 제가 프로퍼티는 뭐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를 프로퍼티라고 불렀어요. 계속 함수는 메소드라고 불렀고, 그 순간 얘는 뭐가 함수가 아니고 얘는 프로퍼티예요. 그럼 프로퍼티니까 이 괄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뭘로 바꾼 거야? 제가 여기 다시 여기서 볼게요. 테스트에 풀네임이라는 게 메소드인데 프로퍼티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였더니 변수가 돼버렸어요. 프로퍼티가 돼버렸어요. 자, 메모리 세계로 갔으면 아까 그 풀네임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죠. 풀네임이라는 메소드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 요거는 누구의 클래스? 자, 테스트라는 클래스. 자, 풀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밖에서는 t는 테스트 이렇게 해서 t.풀네임 이렇게 불렀어야 되죠.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요거를 앞에다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내가 썼어요. 이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name은 어떻게 만들었죠? name을 여기에 name의 자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멤버 변수 메모리에 요 테스트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요 테스트 클래스지만 이름은 셀프고요. 밖에서 이름은 t예요. 그죠? 밖에서 부르는 건 t고 속에서는 셀프죠. 저 셀프에 요 name이란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어떤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게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풀네임이라는 요게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껍데기예요. 풀네임이라는 자 프로퍼티가 하나 생기는데 얘는 뭘 참조하고 있죠? 요걸 딱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n%1이라는 주소를 가졌다면 여기는 n%1인 거죠. 그래서 요 참조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결과를 얘가 담고 리턴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요게 연결된다.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팅 메소드. 아까 어떨 때 인스턴스는 못 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스테이팅 메소드를 하나 걸어 볼게요. 이 스테이팅 메소드, 요 메소드를 밖에서 부르면 인스턴스가 부르면 에러가 나죠. 지금 테스트 클래스니까 여기서 부를게요. 자, 여기서 테스트 점 이렇게 스테이팅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얘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죠. a.5 스테이팅 메소드는 뭐 보세요. 아규먼트가 take 0 positional argument but 1 was given이죠. 1이 뭘까요? 나는 0인데 아규먼트 인자가 0인데 너는 1을 줬어. 난 뭘 준 걸까요? 여기서 인스턴스니까 보이지 않는 셀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셀프를 내가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가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셀프가 붙어 있는 건 메모리에 만들지만 내가 인스턴스로 메소드를 부르면 요 속에 뭐가 사실은 넘어간 거라고요? 셀프가 넘어간 거라. 이걸 쓰면 에러 나죠. 이거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셀프가 왔다고 지가 에러를 낸 거예요. 나는 셀프를 안 받을 건데 너 왜 셀프를 줘?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떻게 불렀죠? 우리가 이걸 테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어야 돼요. 자, 이건 추적 처리하고요. 풀어서 볼 거예요. 테스트 클래스 점 스테이팅 메서드 이렇게 불러야 자 에러가 안 내고 잘 수행되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스테이팅 메소드라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달게 되면 자 이건 당연히 될 거고 요것도 되나 한번 볼까요? 요것도 되네요.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부르든 클래스가 부르든 네 마음대로 불러라는 뜻이 뭐죠? 요 스테이팅 메소드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테이팅 메소드를 막 편하게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달아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셀프를 달고 오면 셀프를 없애주고요. 셀프가 없으면 그냥 실행시켜주고요. 그 처리를 누가 한다고? 이 어노테이션이 합니다. 다시 테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자, 테스트 클래스를 우리가 T라고 이제 이름 줘볼게요. T는 테스트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스테이팅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름이 뭐냐면 스테이팅 메소드예요. 자, SM이라고 쓸게요. SM이란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셀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여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지죠. 어디에? 테스트의 명세. 제가 명세라고 그냥 부르는 요 클래스 베리어블 에어리어에 테스트라는 놈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SM이 등록되어 있어요. 메소드가. 그래서 여기 메모리가 인스턴스 될 때 요 SM이라는 메소드는 못 만들어요. 셀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까 여기다가 우리가 스테이팅 메소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순간 SM이라는 여기다 쓸게요. SM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생긴 거야. 요 인스턴스에도. 근데 이 메소드 SM에는 지금 보면 뭐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트 하나 받고 인트 두 개를 받았다 그러면 뭐 8바이트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자, 그 짓을 얘는 안 해요. 얘는 안 하고 슉 여기 링크만 걸려 있어요. 길만 뚫어 놓은 거야. 요게 붙은 순간. 그래서 스테이팅 메소드를 콜하게 되면 스테이팅 메소드 t.sm 원래는 안 되지만 여기에 만들어졌죠. 어노테이션 덕분에. 그러면 얘를 부르면 쏙 가가지고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실행되는 거나 여기서 실행되는 거나 똑같겠죠. 그럼 얘가 인스턴스 메소드가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됩니다. 얘는 지난번에 우리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이 SM이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인데 요 A 값이랑 B 값을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멀티스레드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A를 1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B를 2로 바꾸는 순간 B라는 사람이 A를 2로 바꿨어. 그러면 A는 답을 뭘 갖고 있죠? 3을 예측했지만 4가 오죠. 왜? 얘가 딱 2를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스테이팅 메소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멀티스레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스턴스 셀프로 붙이고 앉아 있는데 메소드에다가 요런 처리는 보장을 못 받아요. 어차피 스테이팅 메소드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요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링크만 뚫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여기에 메소드가 통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셀프가 붙어있는 메소드, 아까 getName 같은 거는 어때요? 셀프가 붙어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자리 잡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따로 돕니다. 여기에서 뭐 셀프.name을 쓰든 아까 A 더하기 B, A, B를 쓰든 얘는 얘만의 공간이에요. A, B 자리는 다 여기고 생기고 또 다른 T2가 생겨도 A, B는 여기에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염될 리가 없죠. 얘들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하지만 이거는 오염될 수 있다. 스테이틱 메소드라고 붙였다고 해서 인스턴스에 생기는 건 아니고 요 링크만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붙어 있어도 호출할 수 있도록 자리만 마련해주고 통로만 뚫어놨다. 자, 요게 스테이틱 메소드라는 이 어노테이션의 의미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점점 이제 메모리가 좀 친숙해지나요? 메모리 구조가 머릿속에 뚝뚝뚝 그려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자, 그러면 바이트 어레이랑 바이트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나씩 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만 저희가 볼드 처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요 얘기도 한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캐릭터 셋이란 말도 들리고요. 인코딩이라는 말도 들리고 ASCII라는 말, 라틴원, CP949, EUCKR, UTF-8 이런 말 무지하게 듣죠. 요즘에. 그래서 파이썬 3점대부터 파이썬 3부터는 디폴트로 UTF-8이었어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라틴원 이렇게 2바이트짜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UTF-8은 몇 바이트라고 했죠? 한 글자가? 3바이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S는 한글 이러면은 얘의 렌스는 2지만 자, 바이트 S를 UTF-8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S2라고 해볼게요. 자, len S2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6이 돼요. 왜 두 글자인데 6이 됐을까요? 하나가 3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바이트로 쪼개보니까 3바이트 3바이트에서 6바이트가 된 거예요. 자, UTF-8이 3바이트라는 의미는 저번에 설명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EUCKR을 썼습니다. 한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EUCKR은 2바이트예요. 한글 하나가. 그래서 어떤 걸 처리를 못했죠? 우리가 사전에 있는 글자만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백 이런 말, 그 다음에 케익 할 때 익 이런 말도 없어요. 케익이 맞는 거죠. 이거는 되지만 케익은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EUCKR에서는 캐 물음표 이렇게 찍힙니다.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UTF-8에서는 케익이라고 잘 찍혀요. 글자 하나를 3바이트로 한다는 말은 한 바이트가 8비트죠. 그러니까 38이 24개의 램프 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 조합으로 24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4 팩토리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UTF-8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코드의 일환이에요. 자, 이제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면은 스트링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꾸미가 될 수 있어.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니코드라는 하나의 재단이에요. 자, 제가 어떻게 틀리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도 옛날 지식이라.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글자를 다 담아주겠어 라는 거였어요. 이런 현상 안 생기게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유니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4바이트인가 그래요. 최초에 4바이트를 쓰니까 메모리나 DB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우리가 한글이라고 두 글자를 썼는데 옛날에는 4바이트면 됐죠. 한 글자가 2바이트니까. 근데 얘는 4바이트가 돼버리니까 4바이트가 몇 바이트가 돼버렸죠? 8바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디스크도 비쌌거든.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디스크가 싸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용량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EUCKR을 계속 썼어요. 우리나라는. 유니코드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도. 자, 근데 이거의 역사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최초에 우리가 컴퓨터 뭐 개론이나 이런 거 배우면 아스키 코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가 뭐냐면 자, CHR 97인가?
자, 알파벳 A는 97일로 정해버렸어요. 자, 그럼 아스키 코드는 알파벳은 있지만 한글은 있어요, 없어요? 알파벳, 아스키 코드에. 없어요. 아스키 코드 한번 검색해 볼까? 우리가 ASCII 코드라고, 예, 코드표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아따. 오네.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볼게요. 자, 알파벳 대문자 있고요. 뭐 특수문자 몇 가지 있고, 숫자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한글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KSC5601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C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혹시 말하다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예고하고 합니다. 자, KSC5601은 요 반이 뭐죠? 2300 정도 되겠죠. 2300 바이트로 그냥 다 모든 글자를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KSC5601, EUCKR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한글 처리를 ASCII가 못하니까. 근데 ASCII의 이 병폐예요. ASCII 때문에 다 미치는 거죠. 영어만 되니까 다른 나라, 중국, 일본, 뭐 저기 아랍계 다 환장하는 거죠. 이제 왜 영어만 해? 그러니까 모든 걸 영어로 코딩해야 되고 영어로 다 작성했어야 됐어요. 통신을 하려면. 근데 이거 왜 그렇죠? 최초의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가? 영국에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그 다음에 발전은 폰노이만 이렇게 하면서 발전은 누가 시켰죠? 미국에서 시켰죠. 다 영어권이에요. 자기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만 만든 거야. 그래서 ASCII로는 답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EUCKR 만들고 KSC5601 만들고 일본은 뭐 JP94하고 뭐 별별 이상한 캐릭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제화를 할 수가 없잖아. 나는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일본어도 들어가고 아랍어도 들어가고 하려니까 미치겠거든.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글자를 다 받아주마 해가지고 했는데 4바이트밖에 안 돼. 4바이트나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UTF-8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UTF-8은 3바이트니까 좋아. 1바이트라도 줄였으니까 땡큐 이래가지고 UTF-8은 근데 여기다가 일본어 한글어 다 넣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얘도 다 넣지는 못하죠. 특수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4바이트가 필요해요. 3바이트를 초과하거든. 그런 거는 또 UTF-8 MB4라고 해가지고 4바이트짜리 또 UTF-8도 있어요. 그 다음에 UTF-16, UTF-32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요런 지금 제가 말하는 EUCKR, 뭐 KS5601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캐릭터 셋이에요. 캐릭터 셋. 자, 캐릭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라고요? 자, 캐릭터 C입니다. 자, 이렇게 써요. 캐릭터 셋을 줄여서. 자, 이 HTTP 이제 나중에 웹 하다 보면은 캐릭터 셋이라고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캐릭터 셋은 나는 UTF-8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캐릭터 셋은 UTF-8이죠. 자, 아까 그 사이트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이거 옛날 사이트인가? 네, 여기 보면은 메타 캐릭터 셋 UTF-8 돼 있죠. 다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어쨌든 UTF-8로 캐릭터 셋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 있는 한글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UTF-8로 변환해서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변환하는 거를 캐릭터 셋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EUCKR을 EUC-KR은 2바이트짜리라고 했죠? 이걸 UTF-8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는 2바이트라고 그랬잖아. 얘는 3바이트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정을 바꾸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요? 인코딩이라 불러요. 자,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변환하는 인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1차적으로 뭘 해야 되죠? 바이트로 쪼개야 되겠죠. 바이트로 쪼개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2바이트니까 한 글자가 2개의 바이트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아까 뭐 우리가 여기 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억,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요거 2개의 뭐 16진수로 쪼개져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합쳐요? 3바이트로 합쳐야 되잖아. 요거를 이제 바이트 쪼갠 거를 UTF-8이라는 걸 덮어 씌우면 얘의 코드는 EUCKR에서는 뭐 32, 54, 뭐 물론 더 길어요. 자, 이렇게 정해졌다면 UTF-8에 고유한 코드가 있겠죠.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다른 값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3바이트가 되는데
앞에는 비어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글자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위 호환이 있어요. 자, EUC KR은 어디서부터 왔죠? SKey 코드에서 왔죠. SKey 코드가 이제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요 몇 글자 안 되는 거 요거 다 포함합니다. 그럼 EUC KR에서 97은 뭐예요? 알파벳 A예요. 소문자 A. UTF-8에서도 97은 뭐예요? 알파벳 A예요. 그래서 A는 97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한 바이트만 차지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fake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3바이트를 쓰겠죠. 2바이트로 표현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캐릭터 셋이라 부르고 요걸 전환하는 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인코딩이라 부른다. 자, 그걸 아시고 요걸 보시면 자, 바이트가 이제 뭔지 알았고요. 캐릭터 셋 뭔지 알았고요. 인코딩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고 CP949는 뭐죠? 윈도우가 쓰는 거죠. 얘도 3바이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는 MS949 또는 CP949라고 윈도우에서 쓰는 캐릭터 셋. 자, 윈도우가 UTF-8을 쓰면 정말 좋겠지만 CP949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UTF-8이었잖아요. 이 사이트는. 이 한글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윈도우라면. UTF-8로 나오면서 MS949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긁어다가 내가 MS 워드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MS949로 찍혀버려요. 변환돼서 찍히는 거야. 바이트 쪼개가지고 MS949로 다시 합쳐서 워드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나 하시겠지만 알아두면 이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S 스트링을 바이트 어레이로 쪼갤 건데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예요. 우리가 배운 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로 쪼개는데 뭘로 쪼개라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쪼개야 돼요. EUC KR이면 EUC KR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번호가 나오겠죠. 그 코드표가. 그 다음에 UTF-8이면 UTF-8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97은 A, 65A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CHR은 혹시 그거 한번 볼까요? CHR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드는 알파벳 A는 자 97이에요. 그럼 한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글은 뭐죠? 훨씬 길죠. 그죠? ASCII 코드는 정말 짧지만 얘는 길죠. 만약에 옛날에 모스부호로 전송을 뭐라 그러죠? 전보를 다다닥 하던 거 2차 대전 시절에 그걸 한다 그러면 한글 보내려고 그러면 미치겠죠. 어쨌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글을 저기 쪼갰을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3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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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바이트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바이트 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바이트 어레이인가? 바이트 어레이. 자, 한글 얘를 우리 지금 UTF-8 상태거든요. 파이썬 디폴트로 UTF-8로 쪼갰으니까 이렇게 쪼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EUC KR로 쪼개볼까요? EUC KR이 있나 모르겠다. 있네, 있기는. 쪼개져 있는데 뭐죠? 이게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로 됐죠. 왜냐면 EUC KR은 한 글자가 몇 바이트? 2바이트니까 요 두 개가 아마 한일 거고요. 요게 글일 겁니다. 뭐 뒤집어지도 할 수 없고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